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역사적인 날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불과 한 12일 전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스닥 14% 하락을 본 날, 정말 아비규환이 돼서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던 그날 다 기억하시죠? 그날을 기점으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의 반등 상황, 어제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 상황이랑 오늘 반등이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이제 본 게임을 거의 알리는 수준의 엄청난 역사적인 날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종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 종목, 그 신호탄을 알리는 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상 첫 상한가예요. 코스닥에서 1등으로 지금 시가총액 1등이죠. 셀트리온이 과거에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부동에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코스닥에서. 자, 1등 주가 상한가급으로 2천만 주 이상의, 지금 2천만 주면요. 거래 대금이 지금 얘의 거래 대금이 1조 7천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조 3천억 원. 지금 엄청난 삼성전자를 다 능가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그 대금을 빨아들이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중간에 안 가는 척 털어내기도 하는 그 시장 하락 파동까지, 금요일에 보였던 그런 파동까지 거쳐왔습니다. 자, 요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진짜 미친 듯이 움직이면 내일도 20% 이상 혹은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좀 자극적이라면. 이게 언제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일단 요거하고 일단 약간 찝찝한 구석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기 위해. 언제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2017년 9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입니다. 그때 그 당시 코스닥 1등 셀트리온은 그 당시 코스닥이었어요. 옮겨온 겁니다. 자, 2017년 9월입니다. 9월. 최순실 사태로 시장이 폭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폭락이 나오고 V 반등으로 한번 나오고 한동안 횡보했습니다. 이 동안은 굉장히 불안했죠. 뭐 탄핵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때였어요. 시장은 완전히 폭락을 경험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때죠. 계속 어떤 식으로 자리 잡나요? W식으로. V 반등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전반적으로는 W식으로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전저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리 잡던 시기였어요.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자, 셀트리온의 신호탄이 어떤 오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의미냐? 과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코스피면 코스피, 코스닥이면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 종목들, 그 종목들이 물량이 크게 들어오는 날, 그 날의 의미입니다. 자, 언제였냐면요. 한참 행보한 다음에 이날이었습니다. 요날. 2017년 9월 15일이었어요. 셀트리온의 첫 큰 거래가 들어온 날.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올라가고 마지막 개인 털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장이 추락했어요. 여기서 많은 개인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은 돌파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가면서 1000포인트냐 1500포인트냐 막 난리가 났던 시기. 이랬던 시기죠. 주식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최근 역사. 이 중간에 대세 상승으로 간 거죠. 폭락을 거쳐서 대세 상승으로 갔던 시기죠. 요 구간은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기예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비트코인 열풍이 요때 불었습니다. 2017년 말. 코스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빠르고 많이 이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요때 코스닥이 다시 마지막 엄청나게 달릴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첫 폭락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엇박자가 탔다라는 거죠. 이거 그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그때 해드렸으니까, 방송을 할 때도. 그때도 장중방송에서 같이 얘기하던 내용이었어요. 비트코인이랑 엇박자를 탔던 시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몇 개월간에. 사실 여기서부터 6개월간, 5, 6개월간의 대세 상승기가 나왔다는 거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정말 계좌가 많이 갈아엎힐, 한 진짜 계좌의 두세 배, 세네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폭등이 나왔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신호탄은 2017년 9월 15일 셀트리온에서 나왔어요. 신호탄. 이 신호탄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지금 이 신호탄을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찝찝한 얘기를 하나를 더 할 겁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이냐? 셀트리온으로 보자면 신호탄이 된 날은 셀트리온이 9월 15일 바로 이날이죠. 자, 기나긴 횡보를 끝내고 대폭등을 하기 전 요 날입니다. 첫 거래가 터졌던 날. 첫 거래가 돌파하면서 터졌던 날이에요. 돌파. 이 박스를 기술적으로 다 돌파를 하면서 터졌던 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낮아 보여요. 여기까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이 돌파할 때만 딱 그날만 딱 놓고 보면요, 한 13만 원으로 놓고 보면 되나? 13만 원. 이거를 9만 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런 날이에요. 오늘 심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를 갔죠. 자, 돌파하고 시원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간 날이에요. 딱 오늘 그날만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까요? 어때요? 그동안에 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해서 오늘 진짜 엄청나게 시원한 장대항공 상한가가 펼쳐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신경 안 써줘도 돼, 이거는. 그동안에 어차피 외국계가 주도했어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팔아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요. 왜 개인들은 얘를 팔았을까요? 얘는 같은 1등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개인들의 메커니즘으로 넘어갔다 잠깐 볼게요. 자, 개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폭락했네, 역사적으로 폭락했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대중의 생각이에요. 정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너 주식하지? 철수 아빠 주식하신다면서요? 저 이번에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삼성전자 사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대로 같은 1등이지만 코스피 1등, 코스닥 1등 차이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1등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들이 계속 팔아왔어요. 왜 팔았을까요? 얘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장인데 폭락을 안 봤어.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 수급은 어떤데요? 완벽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얘 지금 같은 폭등장에서, 엄청난 폭등장에서 삼성전자 뭐하고 있어요? 오늘도 파란불이에요. 열심히 대중들은 시장이 폭락했고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지 하면서 삼성전자를 또 삽니다. 아무런 메커니즘 이해도가 없어요. 수급의 메커니즘, 시가총액의 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여기에 들어간 주식 선물 구조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역시나 주식은 삼성전자지, 나는 삼성전자밖에 몰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가잖아요. 아유, 삼성전자 안 올라가네, 주변에 뭐 없나 살 거? 옮겨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시절 다 보내고 나서 다 옮겨가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그때서야 삼성전자는 코스피를 주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단체 활동으로 다 나가면 어느 정도 반 이상 나가면 올라갈 거예요. 단체 활동을, 대중의 시선이 또 그렇게 펼쳐졌을 때,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쓰여지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판이 깔렸을 때 또 그렇게 갑니다. 유의 시장은 그때는 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몰빵하는 사람들,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요, 1년 묵혀보지, 삼성전자 사면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어? 한 6개월을 버텨보지, 1년, 3년 묵혀보지,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주변에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3년 묵혀놓으면 되지 않겠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안 망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과연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조만간 몇 개월, 한두 달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뉴스에서 나오고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3월 폭락장을 다 뒤엎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반등했는데 내 계좌 뭐야? 삼성전자 몰빵해놨더니 뭐 그대로네? 얼마 움직이지도 않았네? 이제서야 나 그 3년, 5년 보유하겠다 이 생각을 망각해버리고 팝니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메커니즘이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동안의 시장이 흘러왔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거. 3년, 5년 보유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갑자기 개인들이 막 매도하는 시기가 와요. 코스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엄청나게 올라갔다. 언론에서 나오면 그거 소비하는 사람들, 그 기사, 그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은 어떤 사람들? 삼성전자를 지금 몰빵해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대중들. 나중에 지켜보세요. 네,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코스피 1등과 코스닥 1등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사상 첫 상한가를 냈는데 돈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빨아들이면서 이거는 어떤 그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신호탄. 대세 상승을 알리는 초반 단계. 어제까지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부터가 진짜 백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일도 막 폭등하냐? 무조건 폭등하냐? 아니요. 그것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또 볼 수 없습니다. 찝찝한 내용. 일단 오늘은 말일이었다는 거예요. 좀 과도하게 돈이 쓰였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석이에요.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 3월달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각종 펀드들, 그리고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운용 인력들 있죠? 운용원님들 다 십시일반 맡긴 돈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맡긴 돈들 포트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단타를 많이 안 해요. 하루하루 단타를 잘 할 수 없어요. 돈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당연히 포트 구성이 되기 때문에 3월달은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로 방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안 좋아요. 3월달 성적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한 분기 성적이 박살이 나 있어요. 1, 2, 3월 분기별 성적. 일단 오늘은 성적을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성적 발표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발표하는 날. 임시로 지금 유동성, 지금 가진 돈을 싹 다 끌어올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들이면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 일시적으로 성적을 좋게 만듭니다. 얘는 웬만한 펀드에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주 펀드들. 얘를 끌어올림으로써 얘가 가진 종목들도 다 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가진 비중을 수량 같이 올라가잖아요. 계좌가 굉장히 청소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성적을 좋게 만드는 효과를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 나오는 효과입니다. 자, 이 효과로 올라온 게 셌다. 이 효과가 좀 주도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일은 빠질 겁니다. 내일은 좀 한 5에서 1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1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윈도우 드레싱을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거래대금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 수준이 2조 원 가까운 거면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넘어서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치고 달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양쪽으로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항상 이게 좀 더 높고 이게 좀 더 낮을 뿐이지 모든 방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게 신호탄일 확률을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윈도우 드레싱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내일 발목을 살짝 잡을 수 있고, 왜냐면은 일시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리한 자금들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무리했던 자금들. 추가적으로 코로나 테마주들의 붕괴 시작되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네요. 코로나 테마주들은 대부분 바이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붕괴가 되면 일시적으로 코스닥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흔들리더라도 방어해주겠다라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장은 이미 그게 흔들려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여기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갭을 메우는 대량 거래가 장대 양봉으로 서졌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즉 시장이 코로나 테마주들이 싸그리 빠지면서 흔들려, 막 장중에 5% 빠지고 막 흔들려. 그래봤자 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코로나 테마주가 빠진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안 노나요? 그 돈은 코로나와 관련 없는 바이오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정형외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는 바이오주들 지금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다든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어제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미리 말씀드렸던 코로나 테마주가 끝나면 이동할 수 있는 테마주들. 테마, 정치 얼마 안 남았죠? 선거 이제 15일 보름 남았네요. 정치 테마주도 지금 원래 시기 놓쳤다.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 어제 움직였죠. 정치가 끝나면 대북 움직여줘야 된다. 대북 바닥에 깔려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선 때까지, 트럼프 선거 있죠? 선거 때까지 반드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고, 안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수 있고, 2012년 전에 대북 테마가 확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거에 못지않은 수준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대북주들 바닥에 깔린 거 봐줘야 된다. 오늘 나왔죠. 대북주도 오늘 대거 움직였죠. 우리도 주도주로 하나 만들어 놨고, 미리 깔아놨고, 오늘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한창이요. 1,400원에서 한창, 오늘 2,110원으로 상한가도 보고 이랬던 거. 하여튼 대북주로 이동한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의 이동, 코로나, 정치, 대북. 자, 이 이후에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느 날은 정치, 어느 날은 대북, 어느 날은 합쳐서. 그러면서 코로나에서 점점 나눠서 이동하면서 종목이 이동합니다. 코로나 테마주들은 곧 무너져요. 얼마 많이 올라갔던 곧 무너집니다. 지금 준비판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어디로 갈지 지금 미리 다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길 터주고 있는 거예요. 길. 어디로 갈까? 정치와 대북으로 길 텄잖아요. 그리고 4월달에 정치주 끝나면 이제 대선 시즌까지 공백 기간에 뭐예요? 인공지능 4차 산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책으로 가야지. 이제 정책으로 가야죠. 자, 코로나 때문에 정책도 많이 바뀌었겠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정책.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황사, 뭐 미세먼지 쪽도 일 수 있고, 인공지능 뭐 4차 산업 다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수소 차익도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코로나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무너지더라도 지금은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시장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혹은 엊그제까지는 W 파동으로 낼 가능성이 워낙 높았어요. 이렇게 무너져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갭을 메워주는 순간부터는 W 반등의 가능성도 아직도 높지만 V 반등, 미국식 반등의 가능성도 꽤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셀트론 헬스케어였고요. 자, 미국식 반등이라 하면 뭘까요? 저는 이걸 미국식 반등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선진국형 반등. 자, 미국이 보여줬던 겁니다. 나스닥이 2018년 그동안에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이런 식의 반등입니다. 미친 폭락장이 한번 걷고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를 그리는 거. 얘도 중간에 엄청나게 큰 음봉을 거쳐옵니다. 거쳐와요. 이런 추세를 거쳐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W 파동이 아닌 V로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냥 구경만 하는 개인들은 널렸어요. 주변에 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라도 사는 개인들은 그나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시장은 아직도 코로나 불안한데 시장 더 떨어지지 않겠어?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 결국에 나중에 저 고점에서 붙을 사람들, 코스닥 900 찍었을 때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직 널려 있습니다. 시장은 또 한 가지 더 인버스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수정이 되죠. 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죠. 아까 전에 코스피 개인들이 잔뜩 사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개인들이 잔뜩 팔아가지고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상한가 간 거, 수급이 굉장히 잘 맞아요.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아니,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 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반등. 수급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인버스
최근에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네요. 이거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해요? 자, 개인들이 인버스를 잔뜩 사고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인버스 개인들이 잔뜩 사놓은 거 수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쉽게 줄 것 같으세요? 개인들이 얼마 산 거야 이거? 1,500만, 2,000만, 2,500만 주 산 것 같은데? 최근에? 3,000만 주 산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개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다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계속 반등 나오는 족속 며칠 동안 지금 기도를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아 떨어져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아 떨어져라! 시장아 폭락해라! 폭락하면 나는 삼성전자 더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버스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면 인버스는 반대로 수익이 난다. 어디서 또 얘기 들었겠죠? 계속 사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수급을 보고 사지 않아요. 수급 몰라. 차트도 몰라요. 가격만 알아요. 오로지 가격과 정보만 알아요. 누가 그렇다던데? 어디서 보니까 그렇다던데? 이것만 알아요. 기본적인 걸 확인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 거래 개인들이 이상한 데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참고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을 줄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코로나 테마주가 이동할 때는 자극이 좀 필요해요. 이동할 때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만큼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가 이동하는 건 굉장히 자극적일 겁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공포지수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자, 공포지수를 봐야죠. 공포지수가 어때요 오늘? 변동성지수. 자, 12% 정도 내려왔네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공포감? 부담감. 아, 너무 올라가는데? 오늘도 올라가? 이런 공포감. 내려가지 않을까? 내일은 내려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그런 감정이 이 변동성지수 공포지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와야 됩니다. 35, 30 쭉쭉 내려와 줘야 돼요. 시장은 점점 편안해질 거죠. 점점 공포감이 사라지고 있는 변동성지수가 낮아지면서 하루에 느낄 수 있는 변동폭이 과거에는 막 5%, 10%까지 왔다면 이제 1%, 2% 혹은 0.5%, 1%까지 점점 줄어드는 하루에 움직이는 폭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편안한 시장이 느껴지면 공포지수, 변동성지수는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아직 크기 때문에 공포지수 자체 포인트가 높아요. 50포인트에 근접하죠.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제가 봐주고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고 2개 남았네요. 신용잔고의 흐름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분명히 주변에 신용을 무리하게 써서 나는 신용을 컨트롤할 줄도 모르는데 신용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지금 이런 미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리도 못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웬만큼 지금 다 여기서 정돈 다시 해가지고 강한 거 지금 코로나 테마주도 섞어가지고 하면은 웬만큼 많이 복구됐어요. 오히려 플러스 전환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신용은 얘기가 다르죠. 이 기회를 박탈시켜버립니다. 물갈이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팔리고 강제로 여기서 반대매매 당하면서 담보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100 이하로 떨어진 계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1,0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빌려가지고 내 1,000만원까지 없어진 거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50%만 나오면은 내 본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증권사에서 나 빌린 거 그냥 가져가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팔렸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어요. 속 터지겠죠. 잔인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의 섭리입니다. 냉정해요. 얼마나 냉정한데 개인들 6조 4천억까지 신용잔고 떨어뜨렸어요. 10조 원에서 3조 이상 4조 가까이 떨어뜨렸습니다. 4천억. 아직도 6조 4천억이에요. 여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신용잔고가 안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신용도 못해요. 이 좋은 게 차라리 여기서 신용 베팅했으면 이거라도 먹었을 텐데 배짱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신용은 그래도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제가 신용을 써도 된다라는 종목만 하시면 되지만 메커니즘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6조 4천억 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신용 썼던 거 줄기만 해요. 줄고 새로 사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또이또이 맞춰지고 있어요. 물갈이가 확실하게 된 시장,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은 없을 정도로 물갈이가 너무 시원하게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신용잔고가 벌써 1조 원 정도가 늘었다면
정말로 W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5대5로 보여줍니다. 내일은 역전될 수가 있어요. V 반등. 왜냐면 제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해결되는 순간 V 반등의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일 확인해보고. 그러면 지금 반등이 어떤 수준인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번 반등장이 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수준이길래? 그냥 뭐 시장 폭락했으니까 반등하는 수준 아니야? 12년 근래 나온 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일단 깔끔하게 볼게요. 자, 주봉으로 시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어떤 월봉으로 보는 게 편할까?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요 구간을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각 폭락장이 항상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엄청나게 보는 폭락장이에요. 그쵸? 여기 근데 월봉은 너무 이게 주봉이 좀 더 이해되기가 편할 수도 있겠네. 자, 보세요. 여기 조금 이렇게 반등 나온 거지.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요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사실 살펴보면 요거예요. 주봉 굉장히 빠른 반등. 어떤 수준의 반등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건가? 자, 여기 폭락이 나왔던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최순실 때 요거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 볼게요. 바로 직전 대폭락장이 코로나 직전 대폭락장이 한일 무역 분쟁 때죠. 굉장히 세게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2019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하셨던 분도 7월 전후해가지고 이때 떨어진 거 엄청났죠? 다들 진짜 막 손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서웠잖아요. 이러고 나서 여기 반등한 시기가 있어요. 여기 요 정도 반등한 시기 6개월간 반등했습니다. 2월 달까지 6개월 반등하는데 퍼센테이지 28% 올랐어요. 자, 여기 반등이에요. 이때는 언제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나타날 때 2018년 10월 달 그 무서웠던 시기 기억하시죠? 이때도 여기 반등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최고점까지 약 25% 올랐어요. 코스닥이. 자, 이때 최순실 때입니다. 최순실 때 폭락 나왔던 이 시기 언제예요? 2017년? 요때 마지노선이 찍은 데가 2016년. 정확히 언제죠? 2016년 12월 마지노선 찍을 때 17년이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12월 요때 요 반등 구간 여기까지 1차 반등 대세 상승 가기 전까지 1차 반등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선거 이후에 요때까지 18%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어떤 시작인가요? 지금 코로나 이거 좀 안 보이네요. 채팅에 좀 써주시지. 자,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2020년 3월이죠. 지금 딱 8거래일 지났습니다. 퍼센테이지 얼마일까요? 36% 올랐어요. 미쳤다. 그렇죠? 8거래일 동안 36% 올랐습니다. 최순실 때 6개월에 18% 올린 거에 2배 수준으로 8거래일 동안 딱 8일 동안 36%가 올랐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번 반등장은 어떤 수준인가요? 평범한 수준인가요? 서브프라임 때 지금보다 더 크게 내려갔을 때 위에서부터 1년 내내 더 크게 빠르게 내려갔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단기보다 저 멀리서부터 내려온 것까지 감안했을 때 최저점 대비 요 구간 여기도 한 수개월 걸렸어요. 여기도 6개월 걸렸습니다. 약 6개월 이상. 자, 이때 서브프라임 때 비교를 해볼게요. 서브프라임 때 물론 여기는 되게 굉장히 큰 보이고 짧게를 볼까요? 서브프라임 때 지금 시기랑 비슷한 8거래일 7거래일 정도로 비교할게요. 그래야 지금이랑 그게 비슷하다는 걸 느낄 테니까.
서브프라임 때 6개월이 아니라 일단 지금이랑 비슷하게 여기 단 한 6거래일 정도 동안에 여기에요. 아유, 6거래일 정도 동안에 잘 티는 안 나지만 6, 7거래일 동안 39%가 올랐어요. 그럼 지금 무슨 수준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서브프라임 때 12년 전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반등할 때도 폭락장도 12년 만에 22년 만에 나오는 수준이었고 반등도 12년 만에 나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대적할 게 없어요. 그냥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랑 대적하면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장은 어떤 수준인가? 엄청난 역사적인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반등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어야 됐다. 지금도 시장을 붙어 있어야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큰 시장도 열리고 하는 거 그 다 경험하면서 다 시장 계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도망가 있으면요 다 이거 못 놓쳐요. 어차피 다. 왜냐면 눈에 띌 때 또 들어오거든요. 다 올라가서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V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펼쳐진다? 여기서 또 들어와요. 여기서 또 들어옵니다. 코로나는 이제 좀 잡히겠죠. 좀 있으면 4월달이면 4월, 5월, 6월 점점 사그러들 거고 시장에서도 부담은 적어질 거고 또 뭐예요? 중국에서 오늘 지표 나왔잖아요.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회복이 되고 있어. 오히려 오늘 공유해드린 뉴스 확인해 보시면 판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물갈이가 저는 대세 상승을 일으킬 첫 단추라고 봅니다. 그 단추, 이 전체적인 단추 중에 물갈이를 비롯한 이 반등 단추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두 개를 꼽자면 이날 신용 완전 갈린 날과 오늘이라고 뽑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조 원 가까운 거래를 만들면서 상한가를 간 거. 첫 상한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하고 역사상 첫 상한가를 간 요 날. 오늘로 뽑겠습니다. 출렁임은 있을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는 어차피 제가 이끌어 드릴 거니까 종목 같은 거는. 하여튼 오늘 좀 길어졌는데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적어놓고 하고 싶었던 말씀 웬만큼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내일은 또 디테일하게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진짜 그러고 있었나? 과한 건 맞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과해요. 과하지만 과한 만큼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5대5라고 말씀드렸어요. V 반등의 확률 50%, W 반등으로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만들 확률, 이거만 한 시장 1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갖고 대응 준비할게요. 양쪽 다 열어두고. 내일은 확률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오늘 뭐 앱클론 상한가 우리가 10,000원 이상 수익, 10,000몇천 원씩 수익 실현했고 수익 받고, 그 다음에 주력주 한창을 1,400원에 부터 있는 돈 다 쓸어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때 그 당시에 팔고 남고 뭐 하여튼 있는 돈 한창에다가 1,400원에 붙으라고 말씀드렸던 거, 얘도 50% 정도 이상의 수익률 기록 중. 어쨌든 주력이니까 그것도 이제 대북과 정치로 다 연결지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머지도 뭐 부수적으로 이제 이거는 장중 방송에서만 말씀드렸던 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것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도 전반적으로 계좌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이지 못한 건 또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하루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 출렁임에 주의를 하면서, 오늘도 금요일도 그랬으니까요. 현재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급 개선되고 있고, 그냥 멀뚱멀뚱 시장이 또 추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개인들은 그냥 구경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환율도 1200 얼마야? 1210원대 17원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찝찝한 거는 유가가 있어요. 하지만 유가는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20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까지는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나서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뉴스 나왔는데 얘기하면서 최대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선까지는 하여튼 뭐든 깔끔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 지금 땡깡 부리고 3월 달에 미사일을 이렇게 많이 쏜 적이 없는데 미사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뭐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스크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진단키트 필요했을 수도 있고 김정은 땡깡 부리는 거 폼페이오랑 지금 얘기하고 지금 약간 마찰 있죠? 그래도 대북주 올라가죠? 어차피 얘기할 거라는 거, 대화로 풀어갈 거라는 거, 기대감으로 주식은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3월 31일 마지막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이벤트 하는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벤트 적용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실 분은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벤트가 일단 두 가지, 오늘 접수해 주신 분까지, 오늘까지 연락 주신 분들까지 적용을 할 겁니다. 3개월 77만에 20일을 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거는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생반 운영하고 있는데 2049년 12월 31일까지 전산을 넣어드려요. 기간이 앞으로 30년 가까운 날들이죠. 저는 이때도 주식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날들 동안 함께 하실 분 가격은 공개 안 하고 타사 약 1년 비용 수준밖에 안 됩니다. 30년인데 타사 30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대략 카톡방에 반이 분반돼 있어요. 그 반마다 4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분들 한 100명 정도까지만 모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 모집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많아지면은 수급 쏠리고 별로인 것 같아서 적당한 수준 딱 모이면 이제 또 저도 제 할 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저 제 할 일은 당연히 주식 같이 보는 거겠죠. 하여튼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근데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확인을 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약간 조절된 걸로 또 해드릴 테니까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사실 어느 정도 적용을 해드릴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오늘까지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늘까지로 접수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요거는 없애고, 그렇죠? 이것도 가격 조절이 될 겁니다. 지금은 최대 할인이에요. 작년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접수해 주시고요. 제가 다 상담 다 합니다. 저희는 영업진이 없습니다. 제가 다 선수 다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녁 방송 아프리카 TV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냥 쓰진 않겠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오늘 되게 길어졌는데 역사적인 날을 함께 하셨으니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계좌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목표한 바 끝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